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인도의 한 식당에서 인도인들이 TV를 보며 손가락질을 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요. 급기야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뭄바이에 살고 있는 아비낙 타파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요리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뭄바이에서 대대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거든요. 부엌에서 향신료 냄새를 맡으며 자란 저에게 요리는 일상이자 즐거움이었죠. 부모님을 도와 음식을 만들면서 요리의 기초를 배웠고 언젠가는 이 가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식점에 한국인 여행객이 찾아왔는데 우연히 만난 한국인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우연히 그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곳의 음식 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김치의 매콤한 맛, 참기름의 고소한 향, 새로운 조리법들. 모든 게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배워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크셨어요. 하지만 인도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많은 걸 배우길 원하셨고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하고 영어로 강의하는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우연히 요리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를 통해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커서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배우고 경험하면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으로 간 저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신 한국 분들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교육을 마치고 뭄바이로 돌아온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한국 음식점을 여는 거였죠. 제가 배운 것을 살려 전통 한국 요리는 물론 인도인의 입맛에 맞춘 퓨전 요리도 선보이기로 했어요.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제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식당이 인기를 얻기 시작할 무렵 한국 문화가 인도에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식당도 덩달아 유명해졌죠. 한국 분들도 가끔 방문해 주셨는데 고향 음식을 맛보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인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김치를 처음 먹어보고 놀라워하는 표정, 닭고기의 달콤한 맛에 감탄하는 목소리, 비빔밥의 다채로운 색깔에 매료되는 눈빛.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온 국민이 즐긴다는 것이었어요. 인도는 한국만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에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인들의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저를 가슴 떨리게 했어요. 특히 올림픽 기간 중 양궁 경기를 보며 느낀 감동은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선수들의 높은 집중력과 뛰어난 기술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죠.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 활시위를 당기는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관역을 명중시킬 때의 환희, 모든 순간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우리 인도도 양궁으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후 인도 양궁팀에 한국인 감독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기뻤죠. 한국의 양궁 실력을 직접 본 저로서는 이 소식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한국인 감독님이 오시자마자 인도의 양궁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감독님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훈련 방식을 도입하셨고 이를 통해 인도 선수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체계적인 훈련, 정신력 강화, 최신 장비 활용 등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어요. 그 결과 인도 양궁팀은 국제대회에서 점점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위에 오르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꿈꿨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어요. 요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한국은 우리 인도에 큰 영감과 도움을 주고 있었으니까요. 문화와 국경을 넘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죠. 스포츠에 큰 관심이 없던 인도인들도 어쩌면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궁의 인기는 더해갔어요. 한국의 인기가 지금 인도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한국인 감독님이 인도의 스포츠의 역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었죠. 그렇게 양궁의 인기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이 모든 성공 뒤에는 한국인 감독님의 노력이 있었죠. 백 감독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과 같이 열정적이고 따뜻한 분이셨죠. 이전에 한국 여자 대표팀을 지도하셨을 때도 런던 올림픽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낸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인도팀을 지도해 주시니 인도 국민으로서 너무 감사했어요. 백 감독님의 지도 아래 인도 양궁은 국제 무대에 강해지고 파리 올림픽에서 다크호스로 꼽히기도 했어요. 감독님의 전략이 정말 특별해서 기술적인 면을 정밀하게 다듬기도 했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셨죠. 그렇게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주셨어요. 한국을 이길 순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점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제 식당에서 올림픽 응원 메뉴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스포츠 문화처럼 인도와 한국이 양궁으로 만나서 경기를 하는 걸 제 식당에서 상영하기로 마음도 먹었죠. 음식은 한국과 인도의 맛을 조화롭게 섞어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인도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가 이겨도 사실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렸거든요. 한국인 감독님이 인도의 선수들을 요리하신 것처럼 저도 저만의 콜라보 음식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백 감독님이 올림픽 출전 직전에 경질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올림픽이 코앞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너무나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어요. 더 어이없는 건 백 감독님이 경기장과 선수촌에 들어갈 수 있는 AD카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백 감독님도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고 팀의 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셨죠. 게다가 이번 일로 인해 감독님 본인의 경력에도 큰 타격이 갔다고 해요. 더 이상 인도와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어요. 기사를 보는데 제가 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우리 인도 양궁을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주신 분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요. 백 감독님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그 결과로 이뤄낸 팀의 발전을 생각하면 이번 결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의 식당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도 다 취소를 했어요. 이번 올림픽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죠. 파리까지 같이 이동해서 경질 통보를 받았다니 이건 감독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올림픽을 보기도 싫었지만 어디 한번 잘하나 저도 경기를 지켜봤죠. 그렇게 우려했던 양궁이 시작했습니다. 8강전에서 네덜란드와 맞붙은 우리 팀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첫 세트부터 뒤처지기 시작해서 끝내 따라잡지를 못했어요. 선수들의 얼굴을 보니 마인드 컨트롤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특히 바카트 선수가 첫 발에서 4점을 쏘는 걸 보고 이번 올림픽도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양궁을 보면서 느낀 건 어쩜 저렇게 선수들이 동요 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나 하는 점이었어요. 역시 한국 선수들은 긴장되는 가운데 평온하고 일정하게 경기에 임하더라고요. 하지만 인도 선수들은 어떤가요? 이미 화면에서 볼 때도 멘탈이 나간 것 같이 안정이 안 되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음을 다잡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백운기 감독님은 한국에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셨대요. 자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선수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본인의 경력보다 선수들이 받은 충격이 더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유능하고 마음 넓은 지도자를 내치다니 양궁협회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에서도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도대체 백 감독님을 경질시킨 배우를 찾아야 한다고 아우성이에요. 하지만 서로 책임을 넘기기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도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에요. 국민들이 기대를 한 만큼 실망도 큰 법이잖아요. 서서히 하나둘씩 백 감독님의 경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특히 일부 관계자들이 100% 최선을 다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백 감독님의 AD카드를 물리치료사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거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에요. 이번 사태의 배후에는 오랫동안 인도 양궁을 이끌어온 푸르니마 마토 코치와 인도의 스타 선수 디피카 쿠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마토 코치는 사실 인도에서는 평판이 좋아 상까지 받았고 쿠마리를 발굴하고 키워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욕심이 백 감독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도 양궁의 공을 자기가 받고 싶었나 봐요. 백 감독님 없이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쳤고 디피카 쿠마리도 마토 코치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니 인도 전 국민은 어이가 없어요. 더구나 경기 결과가 좋지 않자 쿠마리의 남편이 방송에서 한국 선수가 쏠 때는 바람이 잔잔했는데 쿠마리가 쏠 때는 돌풍이 불었다는 변명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인도인들은 전 세계 선수들 중 쿠마리가 쏠 때만 바람이 많이 부냐고 다들 욕하고 있어요. 죄송하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바람에 핑계를 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모두 TV를 보고 있었고 중계를 시청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동일한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런 변명을 하니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더구나 쿠마리 선수는 4번이나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메달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실력이 모자란 거 아니냐며 모두들 그녀의 은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마리 선수는 메달을 딸 때까지 은퇴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다들 자리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인도 양궁협회입니다. 이미 쿠마리 선수는 충분한 기회를 받았잖아요. 인도 내부에서도 쿠마리 선수를 내치고 새로운 선수를 발굴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 양궁협회는 계속 쿠마리 선수가 세계 랭킹 1위라는 걸 말하면서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인도 양궁계의 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왜 쿠마리 선수와 비슷한 베테랑 선수들이 계속 실패를 하는데도 협회가 그들을 방어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쿠마리 선수 태도도 웃겨요. 그동안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하고 지지를 했는지 알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근데도 본인은 입을 꾹 닫고 남편을 시켜 변명만 늘어놓는 행동을 보니 인도인들은 화를 넘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인들은 근본적인 양궁협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양궁 미래를 위해서는 베테랑 선수들을 내치고 과감하게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해요. 인도협회는 제가 봐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선수관리 시스템, 국제대회를 준비하는 방식까지 개선해야 할 문제가 정말 많아요. 지금에서 백운기 감독님을 재임용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님께서 오시겠어요? 결국 감독님께서도 더 이상 인도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솔직히 다른 나라 감독이었으면 욕이라도 했을 텐데. 백 감독님은 끝까지 신사적으로 대하시는 태도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백 감독님께서는 감독님이 계셨으면 한국 선수들도 긴장했을 거고 그렇다면 인도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은 국제 양궁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한국 양궁의 대단함에 감탄을 하죠. 하지만 인도는 이런 시스템으로 전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고 예견되고 있어요.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 감독님의 기회가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버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분의 능력과 열정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눈앞에서 놓쳤다니 이건 평생 복구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야 무엇을 합니까? 백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인도. 양궁 역사를 20년 뒤로 다시 돌려놓은 건 인도 양궁협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유능한 외국인 감독이 인도로 다시 올까요?
저는 그렇게 올림픽 눈앞에서 토사구팽당한 내용이 생중계되었을 텐데 어떤 감독도 인도에는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서 비교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프랑스 양궁인데요. 프랑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프랑스 양궁팀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보여준 성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여자 개인전 동메달을 포함해 2개의 메달을 따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런데 이 성공 뒤에 역시 한국의 강력한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것도 한국 대표님을 2번이나 이끈 베테랑 감독님이시죠. 그분의 지도 아래 프랑스 선수들은 한국식 훈련법을 도입해 양궁의 감각과 근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해요. 체계적인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감독님께 직접 전수받은 거죠. 특히 프랑스 선수들의 올림픽에서의 행동은 인도인들과 전혀 다른 상황을 전개했는데요. 경기까지 감독님의 지도가 정말 컸다고 해요. 특히 리사 바블랭이 선수는 여자 개인전 3위 결정전에서 한국 선수를 이기고 프랑스 양궁 역사상 첫 여자 선수 메달을 땄어요. 시상식 후 그녀는 한국 방문을 해서 직접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대표팀 감독님께도 감사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인터뷰를 보며 저도 한국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한국인들의 독특함이 있어서 어딜 가도 한국인들은 티가 나죠. 한국인들은 조직적이고 단단하고 빠르게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보고 저도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 저도 인도인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과 정반대예요. 느리고 회피하고 게으르죠. 책임감도 없어서 제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그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프랑스 양궁 선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인도 양궁팀의 상황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도 대표팀은 한국의 백 감독님께 모든 걸 전수받으며 고마워하기는커녕 모든 공을 자신들이 독식하려고 경질까지 했죠. 결국 대표팀은 혼란을 겪었고 메달 획득에 실패했잖아요. 프랑스와 인도의 사례를 볼 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더라고요. 프랑스 양궁협회와 선수들은 한국 감독님을 존중하고 지도를 따르며 최고의 성과를 냈죠. 하지만 우리 인도는 내부 불화와 욕심으로 급작스러운 지도자 변동으로 팀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잖아요. 제가 한국의 양궁을 오랫동안 봐왔을 때 특히 다른 종목보다 양궁은 팀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았어요. 한국 선수들은 항상 끈끈하게 뭉쳐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경기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들의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우리 인도 선수들을 보면 아쉽게도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런 차이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프랑스 대표팀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했어요. 그들도 한국의 스타일을 배워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런 변화가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졌어요. 이를 통해 팀워크와 상호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죠.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경기장 곳곳에서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죠. 그들의 정직하고 강인한 정신력은 정말 본받을 만해요. 그리고 최근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나요? 생강에서 열린 수영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토를 했다고 해요. 강물이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랬대요. 이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 인도에서 프랑스의 생강과 한국의 한강의 수질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이 생각났죠. 한강과 연결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인도에도 겐지스강이 있지만 산업폐수와 생활하수로 수질이 정말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인도의 겐지스강과 파리의 생강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얼마나 지저분한지 눈에 선해요. 하지만 한국의 한강은 정말 달랐어요. 깨끗하고 맑았죠. 웨이크보드를 배우면서 물에 여러 번 빠져 물을 마셨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름 내내 거의 매일 갔는데도 단 한 번도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정신이 양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한강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인기를 끌 수 있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이 정말 부러워요.
인도가 당장 한국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을 본받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그리고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도도 언젠가는 겐지스강을 한강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처럼 끈기 있게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며 우리의 환경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도의 큰 인물은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인도인들을 대표해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전적으로 인도 양궁협회의 부실한 운영 때문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어요. 하지만 부디 이 일로 인해 한국 분들이 인도인 전체를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결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며 많은 인도인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에게 인도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고향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배운 것들은 제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한국인 감독님의 경질 사태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결국 경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운기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착은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